자리 착석 부탁드릴게요. 자리 앉으세요. 알려줘요. 이번 시간은 장기 청약 프로세스 관련해서 장기지원금의 상환환수님께서 교육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사실 GA 입장에서는 업무팀에서 가장 많이 전화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가장 많이 전화를 하고요. 업무팀 사람에게 가장 많이 통화를 하고 가장 많이 미팅을 하고 또 가장 부탁도 많이 해야 되는 분입니다. 네. 물론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장기 인수지침에 관련 협의를 저희가 진행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 인수지침이 엄청나게 영업법에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약 프로세스나 인수지침 관련해서 좋은 얘기 오늘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안 써도 소리가 들리시죠? 예. 일단 지금 그 코로나 시국에 지금 먼 길 오셔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언제부터 교육 시작이신 거예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부터 숙소는 어떻게? 키마크. 키마크 그랬던 모른다고 얘기잖아요. 그런데 좋으셨나요? 사실 지금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지원자님들이 현장에 이제 가시게 되면 가장 많이 어찌 보면 좀 많이 이제 사용인 분들, 지휘 지원자 되실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사용인 분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들이 아마 이거 관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 조금 이제 경력도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 장기보험 설계에 대한 것들을 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제가 좀 보니까 부산과에서도 오시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쪽에 조금 설계를 해보셨다고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신영신들이 언제 좀 설계를 해보신 거예요? 10년 전이요. 어우, 지금하고 완전 다르네. 단청권을 해봤어요. 아, 3년.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죠. 지금 지점장들 중에 지금 보니까 저랑 낯이 익으신 분도 있고 한 번도 처음 보신 분들도 좀 있는데 박혜진 지점장님은 설계 엄청 많이 해보셨죠. 네,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업무하면서도 한 번씩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서들을 좀 보니까 이게 장기 쪽 업무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청약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근데 물론 아마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더라도 기울는 거랑 현장에서 이거 설계해보는 거랑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아마 제가 설명 안만 해도 오늘은 그냥 이렇구나라고만 알면 되실 것 같고 가셔가지고 이제 지원자 업무를 하시면서 많이 습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장기 지원팀이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이며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이제 장기 설계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한번 그냥 쭉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잠시만요. 물 좀 마시죠. 저도 진행했었습니다. 저 진행했었고 제가 입사를 인턴으로 왔어요. 2011년 7월달에 인턴으로 입사를 대구로 했습니다. 대구로 해가지고 한 지금 6개월 지나가
12년 1월 1일자로 이제 신입 롯데 공채로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대구 지역단이라는 전속이죠. 지금으로 지금 전속인데 전속에 스텝으로 있었습니다. 스텝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뭐 지역단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역단 산하의 지점이 뭐 10개가 있으면 그 지점을 관할하는 어떠한 스텝. 그냥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은 없죠. 본부 개념인 거죠. 본부 개념. 네, 지혜의 본부 개념인데 이제 본부에서 스텝 근무를 했었고 거의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년을 대구에서 지내다가 진주에 스텝 자리가 비었다 해가지고 3개월을 가게 됩니다. 진주에 3개월을 또 스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임대차 계약을 제가 월세를 2년 계약을 했는데 3개월 만에 또 발령이 또 났어요. 포항 지점. 그래서 그때 지금 그 노조위원장님이신 김중수 위원장님이 경남지역단에 단장으로 계셨는데 제가 스텝으로 했었고, 김중수 위원장님께서 야 너 포항 지점장 가야겠다 해가지고 진주에 3개월 스텝 근무하다가 포항 지점장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스텝할 때 그 옆에서 계속 제3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지점장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막상 지점장 가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점장이라는 이 직책이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너무 달라가지고 그 1년을 했거든요. 포항지점에서 지점장 1년 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찌 보면 힘든 시기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1년 동안 지점장을 하다가 저는 나도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본사에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김동훈 본부장님하고 김재필 그 당시 상무님이 워낙에 그 포항 지점장 그만하고 서울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서울로 이제 오게 돼요. 2016년도 8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잠시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내년이면 이제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는 해인데 좀 많은 걸 했는 것 같아요. 지원형도 하고 스텝도 하고 뭐 이렇게 본사에서도 이제 장기 거기서 손해보험의 꽃이라는 장기에서 또 이렇게 업무를 하게 돼가지고 전 나름대로 되게 프라이드가 있는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여기서 5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사실 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좀 지루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업무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지만 이게 순환근무라는 게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사실 조금 권태기가 와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이거 자포스팅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자포스팅 써야 되나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고향이 포항이라 가지고 경북 포항이라 가지고 주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지금 주말 매 주말 동안 포항과 서울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와이프도 힘들고 애기도 아빠도 참고 있는 나이가 지금 돼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포항 지점이 뭐 이번에 생긴다라고 들어가지고 쓸까 말고 고민을 엄청 했었는데 썼었으면 저도 여기 앉아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정확한 제 소개를 했었는데 장비 쪽 업무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장기 지원팀이 뭘 하는지부터 장기 보험이 무엇인지도 일단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제가 교육하기 전에 상품팀에서 정윤채 수석님이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 하셨나요? 뭐 상품들 많이 들으셨어요? 용창팀은 어떤 내용 들으셨어요? 우리 회사의 어떤 상품 종류? 뭐 더클림이 어떻다, 뭐 무해지가 어떻다, 일반적이 어떻다 이런 거 들으셨어요? 상품적인 부분들은 아마 이미 다 이제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일단 장기 총괄의 주요 업무들이랑 장기 보험이 뭔지 그리고 설계 프로세스 이런 정도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 쉬는 시간에 저기 진행 요원이신 이영우 책임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거 시험 치신다면서요? 금요일날.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거 내용들은 시험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 나올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총괄에서는 뭘 하냐? 본사에 아마 계셨던 분도 있겠지만 장기 총괄은 그 현장에서 지점에서 사용인 분들, 전속이면은 뭐 설계사분들, 뭐 신채널이면은 뭐 TM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막 이렇게 힘들게 또 현장에서 영업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영업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설계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약 체결, 그리고 체결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신계약을 체결했으면 이제 기계약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고객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서, 그리고 그 관리를 했으면 관리하는 중에 또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금 지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개발하는 거랑 상품을 개발했으면 시스템 탑재하는 거, 그리고 시스템 탑재했으면 이제 뭐 시스템 탑재했으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중에 이제 뭔가 언더라이팅 유병력이 있거나 했으면 이제 우리가 다 받으면 안 되니까 유병력이 있으면 뭔가 그런 걸 심사하는 부서, 그리고 신계약을 체결했으면 이제 관리하는 부서,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서, 입구부터 출구까지 장기 관련된 일련의 이제 그런 업무들을 장기 총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이제 우리 장기 지원팀에서 또 하는 부분들이 뭐 전체적인 겁니다. 장기 총괄 전체적인 숙제가 손해율 관리입니다. 회사는 이윤 창출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득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장 나가시면 실적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매출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장기 쪽에서는 매출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손해율 관리를 해줘야 돼요. 손해율 관리. 그러니까 손해율 관리라는 게 예를 들어 판매를 했을 때 내열관 진단비, 뭐 해외 신장 진단비 가입 금액을 지금은 거의 뭐 맥스 30까지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뭐 한 1억을 줬다. 1억을 줬을 때 판매는 잘 되겠죠. 판매는 잘 되겠지만 그걸 받았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가입하고 물론 감액 면책 기간은 있겠지만 사고 났을 때 내열관 진단만 받았는데 1억이 나간다. 이래버리면 보험료는 얼마 안 받았는데 보험금은 이만큼 나가야 돼요. 그게 손해율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손해율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영업 쪽에서는 매출을 잘하기 위해서 가입금액 올려주세요. 뭐 심사, 언더 심사 뭐 유하게 해주세요. 뭐 요청이 많이 올 거고, 우리는 가입금액 못 올려줘요. 상품 이거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심사 뭐 기저 시간이 있으면 가입 안 돼요. 하나하나 받은 계약 하나 받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저도 알거든요. 저도 중원을 하면서 계약을 한 건 한 건 하면서 동행도 해보고 해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영업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영업이랑 장기랑 좀 이렇게 대립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8, 9, 10월 달에 지금 아마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회의가 있어요. 우리 회사 본사에서 지금 영업 쪽 임원분들, 팀장님들, 그리고 장기 쪽 임원분들, 팀장님들이 뭐 그렇게 설정한 건 아닌데 임원실에서 이렇게 이게 약간 삼자대면 하듯이 쫙 이렇게 이제 진료들 다 착석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회의를 진행했었어요. 3개월 동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우리 회사에서는 정말 시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영업이랑 장기랑 옛날 같으면 치고받고 싸운 게 실제로 싸운 게 아니고요. 치고받고 싸운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같이 좀 이렇게 동행, 그러니까 뭐 손잡고 좀 화합의 어떤 그런 기조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임원분들, 지금 영업 쪽 임원분들 바뀌었잖아요, 그죠? 언제 오셨죠? 11월 달에. 11월 1일에 강우희 총괄장님 모시고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오기 위해서 강우희 총괄장님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 그 장기, 지금은 아마 동행 기획 총괄로 이제 가셨지만 전무로 가신 이우도 총괄장님이 그 강우희 총괄님의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이제 좀 수용을 해주고 영업이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상품 쪽에서도 엄청 찍어내요. 엄청 찍어내고 찍어낸다는 말 표현이 좀 그런데
상품이 좀 잘 팔리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 발령이 언제부터죠? 1월 1일 날 가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발령이 다 지점 배치가 됐어요. 어느 지점 가는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1월 1일자 이제 가시게 되면 이제 아마 또 1월 1일자 개정된 내용으로 이제 또 이렇게 교육도 하셔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개정 내용을 보니까 신담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월 1일자에 순환기 질환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그런 담보들 개발이라든지 뭐 상품들 개발하는 것들이 지금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총괄에서 하는 업무들이 뭐가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 팀에서는 뭐 하냐? 장기 지원팀 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지침, 인수 지침 같은 것들을 수립하고, 그리고 개정이 되거나 신상품이 나오면 이제 시스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기 지원팀에서는 그 뒤에 보시면 너무 해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기 지원팀에서는 통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청약 시스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손해율 관리 같은 것들 분석하고 뭐 원인 분석하고 손해율이 어떻게 됐고 뭐 뒤에 쪽 채널은 손해율이 어떻고 어떤 담보는 지금 빨리 손해율이 300%다 닫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분석을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창송님도 예전에 자기 업무팀에 계시면서 통계를 엄청나게 많이 뽑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그런 업무들을 통계 쪽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청약 시스템 쪽입니다. 그래서 청약 시스템 관련 파트도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상품이 새로 개정되거나 하면 신상품이 나오거나 신담보가 나왔을 때 시스템 탑재를 합니다. 그게 제가 굉장히 힘든 어찌 보면 리스크한 업무고 잘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날 상품을 오픈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뭔가 일이 생겨서 못했어. 그러면 판매를 못해요. 1월 1일차에. 제가 시스템을 만약에 뭔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상품이 오류가 났어.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아작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5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5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크리스마스랑 제아이 종소리나 아마 또 회사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정확하게 써져 있는데 그냥 이제 그 신용정보원 대외계 업무라고 하면 신용정보원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곽필진 지원장님이 보험 가입하고 계세요? 많이 가입하고 계시죠. 그럼 이제 뭐 DB 정보도 있을 거고 뭐 MG도 있을 거고 우리 회사도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신계약 체결하면은 이제 다 회사마다 어떠한 하나의 그 대외계 부서로 다 집중이 돼요. 체결한 그 계약들 그리고 담보들 그 계약 정보 같은 것들이 배서가 일어나거나 하면은 신용정보원이라는 데로 다 집중해요. 삼성화재도 다. 그러면 이제 가입한 정보가 타사에서든 우리 회사에서든 설계할 때 조회를 해야 돼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조회하면 이제 뭐 고장 분석도 뭐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가입된 정보들 타사에 가입된 정보들을 보는 것들을 이제 등록하는 업무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입된 것들을 다 신용정보원 이걸로 집중을 해가지고 하는 업무들을 또 대외 업무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좀 사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그냥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일단 이거를 이제 넣긴 했는데 아마 앞에서 상품 쪽 설명하면서 아마 다 얘기를 하셨을 것 같긴 해요. 일반 보험이랑 장기 보험이랑 차이점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일반 보험은 단기입니다. 단기. 말 그대로 단기. 보험 기간이 1년. 달리 말하면 소멸형 계약인 거죠. 소멸형. 그리고 장기 보험은 최소 3년, 3년 갱신 담보도 있을 거고 3년과 3년 만기도 예전에 있었는데 최장 100년까지. 요즘에는 110세 만기도 있을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장기랑 일반의 차이점은 보험기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현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장기보험에서 그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크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조금 글쎄요 이렇게 써놨긴 했는데 지금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땐 종합형, 운전자형, 간편형, 자녀형 뭐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형, 간편, 운전자, 자녀 뭐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더 나아가서는 간병형 상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지금 포트폴리오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게 덧글림이에요. 덧글림 종합형 상품 그리고 한 40% 정도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종합형 상품 판매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무해지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무해지라는 거는 아마 설명 들으셨겠지만 무해지가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하니까 가성비가 좋으니까. 근데 회사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다고 존재하기 때문에 무해지보다는 지금 일단 일반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해지보다는 일반형으로 판매를 많이 유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일반형 지금 비중을 한 75% 정도로 지금 두고 있어요. 그리고 덧글림에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간편이라든지 운전자라든지 다른 상품으로 좀 이렇게 갈아타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보입니다. 아마 지금 간편형 상품이 우리 회사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간편형 상품이 지금 옛날에는 325 간편만 있었는데 지금 335, 325 라이트 그리고 옛날 간편함도 있죠. 간편함도 있고 아마 내년에 아마 2월 달쯤에 345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325, 335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뭐 고지를 할 때, 설계할 때 고지할 때 간편하게 보는 거예요. 간편하게 보고 대신에 좀 보험료가 비싸요. 왜냐하면 유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비싸긴 한데 그래도 가입이 안 되는 것보다는 쉽게 간편하게 가입을 해가지고 조금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가입해가지고 보험금 받으면 이득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간편도 지금 판매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보험에서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아마 저축형 상품도 많이 팔았었어요. 제가 지점장할 때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점장할 때는 그 장기 신규 목표가 따로 있었고 보장성 목표가 따로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 이런 것들은 다 보장성. 근데 저축형 장기 신규 목표가 따로 있어가지고 목표를 못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행복당의 저축, 뭐 베리굿 저축 이런 걸로 그렇게 이제 많이 판매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좀 가입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50만 월말에 네? 많이 꼬라박았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보장성이 아니니까 저축이면 내 돈이잖아요. 그래도 꼬라박았다는 거죠. 많이. 전소가 2015년, 16년 그때 이만 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유지율이 개판이었어요. 유지율. 23일차 유지율이 그때 23%도 안 됐을 거야. 아마 그때 진짜 난리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8, 90%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신성계약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사실 올해 매출이 작년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마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가 우리 회사가 지금 지주사잖아요. 지주사 체제인데 내년도 실적이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이제 다른 데로 팔려나가는 엑시트가 좌지우지되는 거죠.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실적이 가장 포커스 회사가 지금 잘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다른 데 팔려나가기 위해서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매출도 잘해야 되고 자산 규모도 자산도 계속 잘 풀려야 되고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또 이제 1월 1일자 이제 새 출발하시는 우리 지원장님들이 아마 그 이제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눈빛이 살아 있으셔가지고 다 엄청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근데 저는 이제 GA 지원장 안 해봐가지고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GA 지원장은 제가 11월 1일자에 우리 팀에서 지난달에 지원장 나간 친구가 있어요. GA 지원장으로.
그 친구하고 그 지지난주에 술을 먹었는데 선생님 저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까? 그게 좀 쉽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친구는. 근데 재밌대요. 너무 그러니까 교육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고 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업무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혜지원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이용호 책임님도 지혜지원장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더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좀 단점은 휴가를 잘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휴가를 좀 잘 못 쓰고 이제 퇴근이 기소를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개수를 안 하고 장점은 기소를 안 하고 퇴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장점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다들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교육 자료 만들고 한다고 막 9시 10시도 퇴근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7시에 만나자 했는데 그때 7시 한 40분에 왔더라고요. 그 지점 바로 앞에서 봤는데 되게 교육 자료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일정이 다 잡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지점이 그 지점별로 관리하는 지사들이 많잖아요. 그 지사들을 한 달 교육 일정 잡아가지고 다 돌아다니기도 바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달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진짜 고군분투를 많이 해야 되는 걸 같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경력이 좀 이제 좀 되신 분들, 6개월 이상 지나신 분들은 돌아가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정삐삐 지점장 같은 경우는 정삐기비 지점장님 같은 경우는 너무 좋다고. 지금 이 하는 업무 자체가 나한테 너무 맞고 나는 여기서 끝까지 있다가 나중에 명퇴 받으면 그때 나가겠다. 절대 돈 벌어오기 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여튼 맞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진짜로. 근데 제가 전속은 해봤지만 전속은 증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년 만에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도 지원장한테 헤어졌어요. 전속 지원장한테. 물론 이제 잘 된 것 같긴 해요. 지금 와이프가 너무 좋아. 7년 만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지원장을 엄청 열심히 했지만 증원이라는 게 항상 지원장으로서의 숙제였던 것 같은데 지혜인은 또 증원이라는 숙제는 없으니까 또 그런 것들은 조금은 또 해소가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이제 지혜 지원장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상황을 지켜보다가 저도 한번 손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고요. 그다음 이제 담보, 장기보험의 담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크게 나눠보면은 실손형이랑 정액형 담보만 있어요. 실손형은 아시겠지만 지금 아마 실손의료비는 다 가입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손형 담보는 말 그대로 병원에 갔을 때 진료받아가지고 나왔던 그 청구금액, 영수금액 그대로 나오는 금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 실손형 담보고 비례보상에서. 그리고 정액형 담보는 뭐 암진단비 이런 것들 진단을 받으면 가입한 그 가입금액 그대로 나오는 거. 개꿀이죠. 제가 작년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KB, DB, 롯데 가입을 해 있다 보니 질병수술비랑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 오른쪽에 했는데 내 보험료보다 KB 같은 경우는 제가 KB를 74만 원 냈었었는데 KB에 나온 게 한 120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나온 것들은 다 합쳐보니까 수지 타산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백내장 수술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250 더 받았더라고요. 나중에 또 반대쪽도 할 생각이긴 한데 아직 깨끗해가지고 오른쪽만 일단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정액형 담보다 질병 수술비 정액형 담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담보는 두 가지입니다. 거의 다 이제 아마 실손은 지금 쪼개져 있어요. 실손은 지금 실손 단독형 상품으로 쪼개져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실손 의료비라는 게 있지만 그 기타 실손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실손. 여기 나와 있는데 기타 실손이 뭐냐면 똑같은 비례보상인데 그 운전자 상품에 교통사고 처리 비용 지원금 있잖아요. 그다음 변호사 선생님 비용, 뭐죠? 응? 벌금, 네. 화재 벌금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실손 기타 실손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11월 25일 날 운전자 보험이 개정됐잖아요. 10월 25일이구나. 10월 25일 날 운전자 보험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사망 시에 맥스 2억까지 지급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가입된 게 아마 3천만 원, 많으면 1억 2천 이건데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억이라도 보험료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중복 가입은 가죠. 왜냐면 중복 동의서를 넣는 거죠. 너무 잘하시네요. 박혜진 씨는 역시 경력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담보는 일단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너무 처음 보는 것들인가요? 우리 저기 고민경 지원장님은 혹시 어디서 근무해요? 인보상에서 왔어요. 아, 인보상이요? 네. 인보상이시면은 조금 아시겠네요. 네? 아, 출근 쪽이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담보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본사항, 납기, 모기, 주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저랑 좀 그렇고 저기 박진우 지점장님이 보험 가입을 해요. 나는 20년 동안 돈을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을래. 그리고 직업이 예를 들어 용접공이에요. 상급이죠. 그리고 나이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28, 30대십니다. 네, 30대, 뭐 38, 34. 그러면 나이, 뭐 성별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보험 가입하실 때.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20세까지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받을래. 20세에 해당되는 게 보험 기간이에요. 납입 기간. 20년 동안 돈을 내는 거니까. 보험 기간은 내가 보장받을 기간. 100세까지. 그래 보시면 되고, 납입 주기는 이제 뭐 나는 매월 낼래. 2개월 단위로 낼래. 뭐 반년 단위로 낼래. 일시납으로 낼래.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피보험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급수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보험료가 다 달라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 기본 사항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것들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뭐 갱신형, 비갱신형 담보들, 실손 같은 경우는 이제 갱신형이고, 비갱신형 담보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좀 많이 내는 대신에 플랫하게 이제 정액형, 어찌 보면 이제 보험료가 안 바뀌는 거죠. 갱신형은 뭐 예를 들어 3년 갱신 담보다 이러면 이제 3년 뒤에 보험료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2012년에 실손 가입을, 2011년 12월에 가입을 했는데 실손을, 그거는 3년 갱신이었나? 5년 갱신이었나? 그래도 3년이었던 것 같아요. 틀렸나 이유긴 한데 3년 갱신이어가지고 3년이 도래될 때마다 보험료가 바뀌어요. 그 담보에 대한 보험료가. 그래서 위험률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보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설계할 때 이제 보장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설계하실 때 담보 플리가이션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상위 일당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치료받는 경우 1일치 입원 1장이니까 하루당 뭐 만원 가입했으면 하루당 만원 나올 거고 그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설계 프로세스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점심시간 몇 시죠? 12시죠. 어제 제가 듣기로는 15분 전에 마셨다고 하는데 언제 마셔야 될까요? 좀 일찍 마셔야 될까요? 아니면 제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가지고 12시까지 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네, 좀 일찍 마셔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입 설계 프로세스들은 제가 이걸 도식화 시켜봤는데, 그러니까 최원환이라는 사람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 내 정보, 내 고객 정보를 너희 회사한테 줄게. 그래서 동의서를 이제 받는 거죠. 동의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동의서 등록을 하고 가입 설계를 하고 기저질환 같은 것들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언더라이팅 심사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뭐 이제 서명 받아가지고 쭉쭉쭉 사인하고 스캔 밀고 해가지고 체결까지 보험료 입금해가지고 수납까지 하는 과정들이 거고요. 아마 제가 하는 업무들 장기 지원팀 지금 그 가입 설계 프로세스도 중요하겠지만 제 다음에 오는 언더라이팅 심사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저질환이 있으면 가입을 못한다라는 그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입 금액, 그러니까 담보별 가입 금액 싸움도 중요한데 다 대동소이 한다고 치면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지혜에서 사용인들이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 매니저, 교육 매니저들이 설계할 거 아니에요. 최영창 수석님, 최영창이라는 고객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쭉 뽑아왔는데 DB, 롯데, 메리츠 설계를 딱 했는데 롯데가 제일 싸고 고객이 들고 싶어. 근데 여기서 막혀버려요. 롯데는 예를 들어. 그럼 결국은 못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저질환 관련 언더라이팅 인수심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가입 금액이야. 타사도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할 것 같고, 그냥 설계 프로세스는 여기에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체결 전에 동의서는 지금 알림톡, 문자, LMS로도 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도 동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한번 받으면 1년 동안 가능하고요. 1년 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의를 받게 되면 이제 설계를 쭉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회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도 좀 리스크한 사람은 조금은 받긴 받되 조금은 회사에서 이득되는 걸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뭐랄까 허들이라고 할까요? 허들들이 몇 개 있어요. 언더 인수심사 말고도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에서 등록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지점에 나가셔가지고 얼마든지 보실 것 같습니다. 설계화면입니다. 설계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해보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해봤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상품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상품을 선택하는데 주요 상품들이 쭉 나오고요. 지금은 플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품도 상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덧글림도 있고 종합형 상품 덧글림, 더체육, 레점프 이렇게 있고 간편은 325, 335, 325 라이트 이렇게 있고 자녀는 더던더라 이렇게 있는데 플랜이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속 지점 같은 경우는 내생애 플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GA 같은 경우는 아마 가시면 아시겠지만 피플, A+, 미치앤코, 키움 이런 이제 좀 대형 GA 같은 경우는 약간 그들만의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예를 들어 여기 미래에셋 뉴 서비스 플랜 이런 것처럼 보장은 똑같은데 그들만의 플랜을 함께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그들만의 특화된 어떤 좀 잘하니까 매출을 잘하니까 가입 금액을 좀 더 올려가지고 하나의 플랜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플랜형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덧글림 상품에 종이 이렇게 많잖아요. 100세 만기, 90세만기, 80만기 이렇게 있는데 플랜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담보들은 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만기 중별로. 엄청 많겠죠. 250개 정도 되는 담보들이 많은데 플랜별로 봤을 때 전략 플랜 다 취급하고 있어요. 금융 플랜이니까. 가시면 아마 이게 전략 플랜 이런 것들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회사의 가장 표준이 되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1단 플랜, 1단계 플랜, 안전화 플랜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암 담보들만 특화된 플랜이에요. 암 담보들만 특화된 플랜이니까 담보가 아주 깔끔하게 몇 개밖에 없겠죠. 암 관련만. 대신에 좀 이제 암 관련으로만 특화되게 하니까 가입 금액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좀 풀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그런 플랜들입니다. 그래서 플랜들이 이렇게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설계하시는 것도 거의 다가 아마 끌림 전략 플랜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운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캡처는 안 했지만 운전자는 해피카 플랜이라고 있어요. 해피카 플랜이 우리 회사로 치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주력 이제 운전자 플랜인 거고 해피카 VIP 플랜이 있어요. VIP 플랜.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연봉 이제 직장인들이시니까 연봉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스 신용정보에서 내 재정 심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 소득 수준이라든지 연체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VIP 플랜 가입 가능해. 그게 되면은 이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가입을. 그런 플랜이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해피가 VIP 플랜 저도 지난달에 업셀링 하긴 했는데
자부상이 100만 원 거예요. 자부상. 뭐 아시다시피 보상가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14급 나왔을 때 저희 팀 가보니까 14급 나왔을 때 부상률은 100만 원 가입했으면 14급 나왔을 때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14급 받기 쉽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재정 심사를 통해 가지고 1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사실 100만 원은 사실 어디 없습니다. 업계 대비했을 때는 자부상 1호금은 우리가 업계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그래서 오픈했을 때 그 금감원에서 연락 왔었어요. 우리 총괄리 그 저기 임희정 부장이 불려갔었는데, 너네 자부상 100만 원 줘도 돼? 너네 진짜 그렇게 운영하는 거 맞아? 문제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한번 절차상 검토까지 금감원에서 요청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자부상 VIP 플랜 오픈하자마자 누가 꼰지는 거죠. GA 쪽에서. 뭐 메리츠였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금감원으로 꼰질렀대요. 롯데에서 자부상 100만 원 판매하고 있다. 이거 검토 뭐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요청해가지고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판매하고 있어요. 예. 이상 없으니까. 공공사기 영향도 평가 다 해가지고 절차상 문제 없이 오픈한 거니까 문제 없이 오픈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그러니까 자녀는 대박 자녀 플랜이라고 있어요. 대박 자녀 플랜이 우리 회사에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플랜이다. 우리가 사실 자녀가 롯데하면 옛날에 자녀였거든요. 옛날에 자녀가 롯데하면 자녀였고 자녀 무해지하면 롯데였는데 지금은 롯데하면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걸 빨리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현대하면 자녀, 뭐 DB하면 운전자,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희석되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회사는 아마 간편으로 가지 않을까. 간편이면 롯데, 약간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기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지금 전략 상품들은 자녀 운전자 간편 종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병보험이라든지 뭐 저기 렉케어 상해보험 이런 것들은 거의 수요가 없는 상품들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있긴 해요. 간병보험 같은. 옛날로 치면 LTC 그 뭐죠? 골드플랜이었나? 그 상품도 아직 있습니다. 간병보험. 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화면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처음 딱 들어가시면 자, 아까 전에 상품 선택해가지고 여기 신설계 시작 있잖아요. 지금 구화면도 있긴 한데 신화면으로 설계를 딱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 상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피보험자 정보를 입력하고, 물론 그 전에 가입 등을 받아야겠죠. 피보험자 정보 입력하고 입력 완료를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제 담보를 이렇게 쭉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화면이 메리츠 화면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메리츠 화면이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담보들을 이렇게 설계를 쭉 해가지고 산출 누르고 지침 체크 누르고 이제 뒷단으로 쭉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담보 선택하고 보험료 산출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안 한 게 있죠. 고지. 나는 뭐 과거 5년 동안, 3년 동안, 뭐 최근 3개월 동안 치료받은 적이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을 또 알리사항에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알리사항에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은 11월 8일자로 언더라이팅 자동화 시스템이 오픈됐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더 언더 심사가 조금 유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문지처럼 알릴사항에서 딱딱딱딱 들어가가지고 기저질환 이거야, 단순 감기야 이러면은 누적만 패스되면은 자동 심사가 넘어가요. 요즘 그렇게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좀 괜찮은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자동 심사 설계되어 있지만 일단 프로세스상으로는 산출하기 전에 또 알릴사항 입력해야 되고, 알릴사항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 지침 체크를 해가지고 누적 체크를 해야겠죠. 우리 김연재 지원장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암진단비가 과거 지금 뭐 예를 들어 현대에 5천이 들어있어요. 암진단비가. 맞아요. 근데 들어있어요. 두 번 중복되면 그때 한 10년 전에 가입한 게 있어요. 두 번 중복되면. 두 번 중복. 두 번이죠. 예, 좀 당시에 좋아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암진단비. 원래 두번 준다는 말만 듣고 했어요. 두 번 준다고요? 이해는 안 됐어요. 특이하다 보긴 하네요. 예, 10년 전에 나왔어요. 저
좋습니다. 아주 제가 잘 찍었어요. 현대에 예를 들어 김현재 진행님께서 5천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플랜에 암진단비 맥스 한도가 5천이에요. 그러면 업계 누적이 5천이었으면 현대 거를 없애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암진단비 한도를 못 들어요. 그게 누적입니다. 아, 이 중복이 안 되나요? 중국 되죠. 그럼 이것도 가입하고 저도 가입하면 좋죠. 누적만 되면. 무조건 우리 안에서만. 그쵸. 그럼 초과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하나도 없애야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지역장 나면 그거 없애고 가입할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예시를 들 건데 아무튼 암진단비 업계도 저거 지금 2억입니다. 2억. 그래서 아마 근데 당사자도 있어요. 당사자적으로 아마 7천만 원일 건데 1억도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7천만 원이면은 지금 오수마이였으면 2천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누적 체크라는 거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출해가지고 지침 체크를 했을 때 메시지들이 막 떠요. 막 이렇게 불허 그 이제 누적 암진단비 5천만 원 초과 막 이런 게 있어요. 60세까지 뭐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 메시지에 따라서 이제 담보 가입 금액을 조정 해가지고 지침 체크했을 때 메시지가 싹 다 없어졌을 때 심사 요청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담보 선택해가지고 산출해가지고 이제 언더 심사까지 갔어. 어떻게 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싶은데 갔어. 근데 언더에서 심사를 하는데